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을 하게 된 예비 공군대령 이철수입니다. 아마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1996년 5월 23일 북한군 평안함도 온천군이죠. 온천군 소재 북한공군 제1비행사단 57 추격비행연대 2대대 책임비행사로 근무 도중에 수험비행장으로 귀순하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한다면, 저는 양강도 삼지연군 강두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마 탈북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특히 양강도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백두산에서 잘 아실 걸로 여하튼 보여집니다. 제 고향이 여하튼 백두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하튼 백두산이 보이고,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 4일간 눈이 계속 내려요. 일주일에 4일 내리고, 그리고 3일간은 해가 나고요. 영하 한 40도, 추운 지방에서 여하튼 제가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기서 여하튼 성장하고 보냈습니다. 비행군관학교에는 제가 1982년도에 비행군관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북한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조종사라고 이야기하죠. 북한에서는 비행사라고 합니다. 비행사와 조종사의 차이가 있는데, 비행사 선발을 고등학교 졸업하기 1년 전에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신체 검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선발된 사람들 1년간 학교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죠. 그렇게 하고 1년이 지나고 비행군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비행군관학교 들어가게 되면 우리 한국군과 여하튼 유사하죠. 기본 군사훈련 한 1개월 여하튼 교육을 받고 다시 신체 검사 또 시험을 보고 비행군관학교에 정식으로 입학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공군사관학교하고 차이점이, 이 비행군관학교는 순수 북한에서 비행사 양성하는 군사교육기관입니다. 기한은 4년이고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사관학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조종병과 그다음에 각종 정비, 그러니까 무장정비, 여러 가지 헌병, 인사, 교육, 정보, 이렇게 다양한 병과들을 거기서 양성을 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비행군관학교 순수 비행사들만 양성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투기, 추격기 비행사, 조종사로 구분돼요. 비행사와 조종사의 이 구분은, 비행사는 단자석, 혼자서 조종도 하고 항법, 사격, 무장 이런 것들을 혼자서 수행한 사람을 비행사라고 이해하고, 조종사는 2명 이상의 조종사들이 탑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F4 팬텀 전투기를 비롯한 이 전투기 같은 앞에 조종사, 뒤에는 이제 무장을 전담하는, 그래서 2명씩 탑승하죠. 헬기 조종사도 마찬가지고 수송기도 마찬가지고, 조종사와 비행사하고 차이가 있는데 신분증도 달라요. 신분증도 비행군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신분증도, 전투기 비행사 같은 경우는 이 동지는 564 군부대가 공군사령부를 칭하는 부대의 명칭인데, 564 군부대 전투 비행사임을 증명함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N2 헬기 조종사들, IL-28 폭격기, 이 사람들은 전투 조종사임을 증명함. 조종사와 비행사 차이가 그렇게 명칭에서부터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비행군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추격기 비행사 대대, 그 다음 일단 N2 헬기, 그 다음 폭격기 비행사 대대, 2개 대대로 이렇게 구분돼서 공부도 하고 시험도 보고, 거기서 통과되면 조종사 비행 훈련 받으러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아마 함경도 지역에서 오신 사람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다시
청진 김책공군대학에 들어갔는데 저희 때만 해도 경성군 일향리 여기 비행구간학교 있었죠. 그 있다가 이 비행구간학교가 다시 김책공군대학 안에 편입에 들어가서 거기서 조종사 비행사 양성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4년간 교육훈련을 마치고 특히 주 야간 비행훈련까지 다 끝내요. 끝내고 거기서 통과된 사람들이 졸업하기 전에 이론 시험을 보게 되죠. 이론 시험을 보고 조종술 시험을 봅니다. 주 야간 조종술 시험. 거기서 통과돼야 쏘이로 임관하게 되는데 이론과 조종술 시험을 전부 다 100점 이상 받은 사람이 중2로 임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쏘이로 임관했지만은 저희 기수에서 중2로 임관한 사람이 2명 있었어요. 2명 있었고. 지금은 비행군관학교가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온 다음에 차강수 비행군관대학으로 명칭도 바뀌고 저는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4년제를 졸업했지만은 대학 편제로 바뀌면서 5년제로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5년간 졸업하고 전부 다 중2로 임관이 돼요. 저희들은 쏘이로 임관됐는데 비행군관 대학으로 승격이 되면서 중2로 임관을 그렇게 돼서 혹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차강수 비행군관 대학 이 차강수라는 사람이 빨치산 운동을 김일성하고 같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북한에서 교육하는 선전 내용에 의하면 일제시기에 일본군 한대에 포위당하니까 포로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 수류탄으로 자폭을 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전투기 비행사들도 김일성 사망 이후에 바뀌었으니까 김정일을 위해서 자폭 정신을 무장하고 차강수처럼 그 사람의 몸을 따라 배워야 된다 해서 차강수 비행군관 대학으로 명칭이 그렇게 하달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82년도에 비행군관학교에 들어가서 추격기 비행사조로서 임관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발을 하는 것도 그 안에서 1년간 교육 마치고 추격기 비행사로 가느냐 아니면 항법사 그 다음에 AN2, 그 다음에 IL-28 폭격기로 구분이 되느냐 이거를 신체검사가 끝나고 그 다음 항공의학연구소 1대1 면접을 봅니다. 관상도 보고 성금도 봐요. 이런 소리 처음 들어보죠. 그래서 사람이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전투기 비행사들은 소양인, 소음인만 선발이 되고 그다음 태양인, 태음인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AN2 헬기 이 조종사로 구분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역대 비행사고 원인을 따져보면 태양인, 태음인들이 가장 비행사고가 많았다. 대신 서양인, 소음인들은 비행사고가 적었다. 여하튼 과학적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북한에서 그렇게 구분을 저도 서양인으로 여하튼 구분이 이렇게 돼서 전투기 비행사로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86년도에 북한 공군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를 임관하기 전까지는 초등훈련, 그다음 중등훈련, 우리 한국으로 비교한다면 그렇게 하고 중등훈련 때 주간훈련, 야간훈련까지 마친 사람들이 이렇게 선발이 됩니다. 나중에 탈락한 사람들도 많아요. 탈락하는 사람들은 일반 병사로서 구분이 되고요. 근데 일반 병사로 이렇게 가도 이 사람들 한 2, 3년 있으면 이제 성분 토대가 좋아서 정치대학으로 가서 정치당 간부로서 그렇게 이 사람들 활용을 그렇게 하고 비행군관학에서 분류를 이런 방법으로 한다. 그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 그 졸업하게 되면 그 다음 고등비행으로서 이제 미국 15 8비행사단 소속 26비행연대에서 제가 훈련받았지만은 어랑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삼지연 비행장 27연대, 그 다음에 황순에서 25연대가 원래 있었는데 황순에는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도입한 미국 21 전투기가 현재 거기에 배치되면서 현재
고등비행을 담당하고 있는 비행연대는 어랑비행장과 삼전비행장에서, 저는 어랑비행장에서 고등비행 훈련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게 86년도부터 88년까지 2년간 여하튼 교육받았습니다. 87년도에 북한 이 비행사들 같은 경우 김일성으로부터 명함시계, 북한에서 조남시계라는 비행사들한테는 명함시계를 다 수여를 합니다. 그하고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87년도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맞이해서 그때 명함시계를 선물로서, 당시에는 소위를 인간했지 명함시계까지 받았지, 기분이 완전 하늘 찌릿했죠. 명함시계를 또 받았지. 그리고 젊은 나이에 22살에 조선노동당에 입당도 하게 됐죠. 정말 대단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리고 고등비행 훈련을 거기서 마치고 배치를 받은 것이 1비행사단 57 추격비행대 온천비행장,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온천비행장에서 비행사, 그 북한도 그 등급을 이렇게 합니다. 무급비행사, 비행사, 그 다음 책임비행사, 그 위에 이제 중대장, 그 다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비행대장, 그 다음 대대장, 이렇게 진급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거기서 책임비행사까지 했습니다. 91년도에 우리하고 이 군 계급체가 다른 것이, 우리는 소위, 중위, 대위 세 가지를 되어 있는데, 북한은 소위, 중위, 상위, 대위, 상위라는 계급이 한 단계가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영관급, 북한은 좌급이라 하지만 소자, 중자, 상자, 대자, 우리는 소령, 중령, 대령 세 개 계급으로 구분되는데, 북한은 4개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제가 우리 대위 달고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보니까 벌써 저보다 1년 후배인 이런 사람들 벌써 소령 계급장을 다 달고 있더라고요. 북한보다 빠르네. 보니까 이 상위 중간 계급 단계가 없더라고요.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대위로서 2대대 책임 비행사로 근무를 했죠. 94년부터 대위로 진급하게 됐고, 그러고 있다가 제가 96년 5월 23일 미국 19 전투기로 수원비행장으로 귀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온천비행장에서 이륙해서 이착륙 비행을, 중단 회복 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기, 2번기, 3번기 세대 비행기가 있는데, 제가 3번기, 제일 마지막 3번기였고요. 어느 쪽을 통해서 왔다는 말은 제가 안 할게요. 아직까지 북한에 모르고 있더라고요. 모르기는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고, MD를 넘어서 우리말하면 NL을 통과해가지고 대한민국 영공, 영해로 여하튼 이렇게 들어왔을 때 F-16 전투기 2대가 저한테 이게 붙었는데, 당시에 팬텀 전투기, 그 다음에 F-5 전투기 2개의 기종이 먼저 저한테 아마 에스코트 하려고 붙였는데, 그보다도 성능이 또 월등한 F-16이 레이더 성능이 좋으니까 여하튼 저를 제일 먼저 여하튼 발견을 해가지고, 현재 저를 그때 유도 에스코트 했던 한 사람은, 그분은 지금 현재 전역을 하고 아마 조종사들을 가르치는 비행 교수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한 분은 아직까지 현역 공군 대령으로 장군 진급 좀 시켜주지 말이야. 여하튼 그 훌륭한 사람들 장군 진급을 안 시키고 여하튼 현재 현역에 있기 때문에 성함은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F-16 전투기로서 아마 훌륭한 역할을 여하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여하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5월 23일 날 도착을 해서 수원비행장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연료가 거의 다 소진이 돼가지고 제로 상태에서 마이너스 50까지 눈금이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로 가리키니까 상당히 긴장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수원비행장에 여하튼 제가 확인하고 착륙을 했는데, 당시에는 제일 먼저 이렇게 착륙해서
할줄 중간을 꺾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기동 타격대가 할줄 끝에서 저를 대기하고 있었고요. 그럼 제가 뭐 내려가 아무도 맞선다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좀 기다리니까 헌병들 그때 왔었고, 그 해서 여하튼 그 비행단 그때 부단장,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단장실이라고 하던데, 거기 오니까 이제 군의관이 와서 혈압부터 먼저 얘기 전에 혈압이 그때 한 200에 180까지 올라갔어요. 엄청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한국에는 오염이 많이 됐다 하는 걸 하듯 그 북한에서 그 선전 교육 받아가지고, 저 우리 온천 비행장 같은 경우는 비행장 바로 옆에 신덕산이라고 있습니다. 신덕샘물 유명한 거, 그 김일성, 김정일이가 매일 갖다 먹는 신덕산 샘물. 신덕샘물만 먹다가 우리 한국에 와서 물 아무거나 먹으면 마시면 이게 배탈 만날 것 같아가지고 물 달라는 말은 안 하고 당시에 제가 사이다를 여하튼 달라고 했어요. 근데 사이다가 없다. 이 사람들이 장난치나 이게 나도 비행하기 전에 사이다 마시고 왔는데 그 맥주는 이래나 맥주도 없대. 그 술을 이래나 술 마시고파서 아니라 그냥 좀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그 가져온 게 양주 한 병 가져왔대. 뭐 양주인지도 몰랐고 그라스에다가 이렇게 해놔. 양주 그때 한 반병 정도 됐죠. 그래서 그거 그냥 물처럼 마셨죠. 아무런 느낌 없이. 그렇게 마시고 그리고 한 10분 있다가 다시 혈압 재니까 혈압이 정상으로 120에 80으로 정상으로 하여튼 안정이 되면서 그 다른 것보다도 혹시 또 귀신에서 온 사람 있으면 아마 술이 필요할 거다. 뭐 저하고 뭐 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하튼 술 먹으니까 여하튼 안정이 됐어요. 그 다음 이제 기자들 만나가지고 등등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해 96년 12월에 대한민국 공군 소령으로 선서를 하고 임관하게 되었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동기생이라는 게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군 사관학교 졸업한 저는 86년에 졸업했는데 87년에 졸업한 공사 35기 아주 뭐 훌륭한 그분들하고 같이 그 동기로 명예 동기생으로 됐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사 관리나 뭐 등등 같이 북한보다도 장점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동기생이라는 이게 엄청난 큰 장점이라거나 이 전후의 동지의 등등 나중에 여하튼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공군 소령으로 임관하게 됐고 임관하고 공군본부에서 정보작전 참모부 정보처 정보과에서 한 1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서 근무를 하고 그다음 그해 97년도에 이제 공군대학 교관으로 이제 보직명 났는데 많이 떨렸어요. 이제 대학교라는 말만 들어도 비행군관학교 쳐다도 보기 싫었는데 다시 공부하는 게 두려워서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또 공군대 교관으로 제가 뭐 공군대학 북한에서 뭐 비행군관학교에서 교관 생활을 하다가 온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여하튼 공군대학 교관으로 가서 배우면서 시작했습니다. 배우면서 그때 컴퓨터도 처음으로 배웠고요. 하여튼 컴퓨터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여하튼 교관으로서 자질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죠. 대위급들 상대로 교육시키는 초급 지휘관 참모 과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해서 그 과정에 초급 지휘관 및 참모 과정 그래서 한 4개월간 교육을 받고 다시 또 교관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99년도에 고급 지휘관 및 참모 과정, 정규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1년 과정, 1년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 공군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여러 나라 또 장교들과 같이 또 공부를 하면서 또 많은 걸 또 배우고 또 익히고 그 기간을 또 보내고 그리고 또 다시 또 공군대학에서 교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또 대한민국 공군에서 저를 또 배를 해줘서 제가 연세대학교 군에서 위탁교육 나가는 게 있거든요. 거기 정치 외교학과에 거기 입학을 해서 2년간 거기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 우리 교관 생활을 또 계속 또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군이 좀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작전사령부 이하의 제37 전술정보전대 정보병과들이 근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한국군하고도 미군들하고 같이 정보 분석 업무를 어떤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하고 2003년도에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나네요. 2003년 9월 4일 금요일 그때 한 11시 40분 돼서 공군 중령으로 진급이 되었다. 여하튼 엄청 또 기뻤고 그하고 공군대학 교관으로 계속 생활을 해오다가 2010년도 12월 15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에 공군 대령으로 또 진급하는 또 영광을 또 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약칭으로 안보과정이죠. 안보과정 또 1년간 있으면서 그래서 고위 공무원들하고 육해공군 해병대 대령 진급한 사람들, 또 장군 진급한 사람들, 또 그분들하고 또 좋은 또 친분 관계도 맺고 또 많은 것을 또 배우고, 그 교육이 끝나고 그냥 다시 공군대학, 그때는 육해공군대학 합쳐지면서 합동군사대학교, 공군대학 항공전력학처장으로서 한 2년간 근무를 하면서 교관 역할도 수행하고, 그 2015년도에 이제 다시 공군본부 그 항공전투발전단에서 교리발전처에서 부처장으로서 한 1년간 근무를 하다가 2016년도에 다시 공군작전사령부에서 정보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항공정보단에 새로 창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군생활 마무리를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정보단에서 정보 분석 업무를 하다가 작년에 22년 7월 31일부로 영예롭게 전역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에서 13년 군 생활을 했고 대한민국에서 보니까 대한민국 공군에서 26년간 군 생활을 하고 토탈하니까 39년을 제가 이 군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북한보다도 2배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북한에 대해서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가 북한에서 알고 있던 경험, 지식, 플러스에 우리 또 대한민국에서 다시 또 북한 연구를 또 하게 될 줄은 또 꿈에도 생각 못 했지만은 북한에 대해서 또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야 여하튼 북한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이 아닌가 해서 또 이 방송에 또 출연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남북한에서의 군 생활과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문제, 특히 통일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바지하리라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최근 그 북한과 관련된 이슈들 이런 걸 또 위주로 그 방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빡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우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봐봐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퀵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